안녕하세요.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사무처장 권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4월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보건에 관련한 활동들이 많이 집중되는 달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심슨가족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심슨가족 애니메이션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4월 28일 산재 사망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이 날이 시작된 것은 심슨가족의 그 인형을 만들었던 노동자들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1993년 태국의 한 마을에서 심슨가족이라고 하는 이 인형을 만들었던 케이더라고 하는 공장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당시 화재가 났던 케이더 공장은 태국의 최대 다국적 그룹이었던 CP그룹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 그룹에서 소유하고 운영하던 기업이었습니다. 국제 분업 체계로 보면 미국에서 생산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받아서 작업을 했던 공장이었습니다. 화재가 난 당일 10시쯤 불이 났지만 20여 분 만에 한 개동을 다 불태웠다고 합니다. 당시 화재가 났을 때 많은 노동자들은 1층에 문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그 불이 난 한 개동의 노동자들은 탈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전소되고 난 다음에 소방관들이 찾아갔을 때 이미 죽은 노동자들은 잠겨져 있는 문 앞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그 좁은 통로에서 그리고 무너진 계단 밑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노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화재가 경미하니 작업을 계속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어떠한 경보장치도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가 직접 어디선가 타고 있다라고 하는 냄새를 맡기 전까지는 불이 났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스프링클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500명의 중경상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겨져 있는 문 앞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2층, 3층, 4층에서 노동자들은 뛰어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이 화재에, 이 재난에, 이 산재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이런 화재에도 일을 계속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떠한 안전장치도, 안전조치도 하지 않았던 기업은 책임이 없나요? 그리고 문을 잠그고 어떠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이 대피하지 못하게 했던, 그렇게 지시할 수 있었던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러나 당시 이 화재 참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담배를 피는 한 노동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소방청에서는 그 건물이 다 전소되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그 노동자가 담배를 피고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렸기 때문에 화재가 났다라고 하며 이 노동자에게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법원에서는 케이더 공장의 주주, 전무, 기술자, 이야기됐던 14명의 경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이 화재 참사에 책임이 없다라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케이더 기업에게 52만 바트, 지금 한국 돈으로 하면 1,800여만 원의 벌금입니다. 그 벌금만을 매겼을 뿐입니다. 케이더 기업이라고 하는 이 기업을 삼성전자로, 삼성중공업으로, 현대중공업으로, 한익스프레스로 이렇게 이름만 바꾸면 지금의 한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188명의 노동자가 불에 타서 죽고 질식사하고 그리고 난 이 사건을 계기로 국제자유노련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노동조합의 기구에 1996년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고 몸을 망가뜨리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촛불을 들었고, 그리고 국제자유노련은 세계에 있는 많은 노동조합들에게 함께 촛불을 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70여 개의 나라에서 노동자들이 촛불을 함께 들었고, 그 이후 이미 4월 28일을 기념하고 있었던 캐나다나
미국에 이어 전 세계적으로 이제 4월 28일은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날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당시 96년에 70개의 국가에서 노동자들이 함께 했던 이 촛불 드는 행사, 이 행동은 이후 지금은 110여 개국의 나라에서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15개 나라에서는 정부가 지정하는 공식 기념일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도 국가 지정 기념일은 아니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4월 28일을 추모하고 기억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하지 못하지만 혹시 이후 태국에 가실 일이 있다라면 노동박물관을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 화재로 노동자들은 구조하지 못했지만 당시의 생산품이었던 심슨 가족을 구조하여 그 박물관에 모셔다 놓았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의 목숨과 바꿔야 했던 그 생산품, 그것을 한번 보시고 당시의 노동자들이 어떻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하고 그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재가 이렇게 계속되는 반복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93년에 케이더 장난감 공장의 화재 참사에서 경영 책임자들이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처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처벌받고 있지 않습니다. 권한만큼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재해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노동자에게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보다는 안전하지 않아서 노동자가 죽고 다쳤을 때 내는 벌과금이 훨씬 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러한 기업들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목숨보다 기업의 이윤을 더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재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막을 수 있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산재는 기업의 살인입니다. 이런 기업의 살인은 노동자들만을 노리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을 때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산 누출 사고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의 주민들이 암에 많이 걸린다고도 합니다. 노동자들의 건강이 위태로울 때 시민의 건강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 산재는 기업의 살인이라는 것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책임져야 함을 권한만큼 책임지라고 하는 것을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기본 취지로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4월 경영자들은, 경영계는 그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기본 취지를 망가뜨리는 시행령을 만들자라고 하는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추모를 넘어 기억하고 행동해야 되는 현재입니다. 그래서 4월은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이고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달입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